중국 축구는 완벽하게 아시아 4류다. 3류도 아니고 4류. 부끄럽다. 중국 팬들은 TV를 부실 정도로 중국의 월드컵 예선 진출에 대해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표팀은 자신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던 태국과의 경기에서 비기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최상위 그룹이라 여겨왔으며 동남아시아는 아직 중국 상대가 아니라면서 이번 경기는 중국이 이기는 걸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게다가 브라질 선수가 귀화했기 때문에 더욱더 태국 경기를 낙승으로 이끌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오히려 중국을 농락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홈경기에서 팬들이 싸움이 날 정도로 안 좋았는데요. 중국 홈경기 팬들은 이번 경기를 승리함으로 해서 월드컵 3차 예선 진출을 자축하고자 모여들었으며 안표값도 2배 이상으로 형성되는 등 당연히 중국이 이길 것을 예상하는 것에 베팅을 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자 태국은 전반전에 골대를 2차례나 맞추며 심지어 중국을 이길 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정적으로 브라질 출신 귀화 선수인 페르난지뉴, 중국 이름으로 페이 난두어는 PK를 실축했습니다. 이것을 넣어줬다면 중국이 2대1로 이겼겠지만 결국 중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길로 가버렸습니다. 중국의 소후닷컴은 이에 대해 브라질 용병도 중국 축구의 쇠퇴를 막을 수 없었다라면서도 페이 난두는 너무 부드러운 잔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등 엉뚱한 데서 이유를 찾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이제 남은 경기의 결과에 따라 중국은 월드컵 진출이 또다시 좌절될 위기라는 뜻입니다. 일단 태국은 골 득실이 -2, 중국은 +1이지만 태국은 약체 싱가포르와 대결하면 되고 중국은 하필이면 아시안컵에서 탈락해 독이 오른 한국과 대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선수들은 손흥민, 이강인 등 여러가지 구설수 등으로 대표팀 선수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흐름입니다. 이번에 싱가포르를 상대하면서 무려 7골을 몰아친 것도 선수들이 심기일전하자는 손흥민 주장의 모습이 있었죠. 손흥민은 앞서고 있는 상황에도 전력 질주하며 후배 선수들이 뛰도록 교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한국팀은 월드컵 3차 예선 진출이 확정되었음에도 오히려 팀워크를 올리며 다득점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승세를 타는 한국을 만나는 입장의 중국은 만약 한국에 2대0으로 패배하는 동시에 태국이 2대0 이상으로 싱가포르에 승리한다면 그대로 3차 예선이 좌절되며 월드컵은 날아가는 겁니다. 아시아 티켓이 8.5장으로 4장이나 늘었음에도 14억 인구의 중국은 그저 구경만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중국 팬들은 한마디만 하겠다, 쓰레기 축구, 경기를 안 봐서 다행이다 라는 등 악플을 쏟아내었는데요. 실제 중국 축구협회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라며 중국은 지난해 양코비치 감독 때는 40일간 합숙을 했으며 그것도 안 되자 감독을 바꾸고 브라질 귀화 선수를 영입하며 무조건 태국을 이길 것이라고 한 겁니다. 나름 중국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해답을 찾지 못하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에서는 이제 월드컵은 순전히 운에 맡기고 차차기 월드컵을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중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바로 최강희 산둥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최강희 감독이야말로 중국 축구를 이해한 최고의 인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강희 감독은 중국 기자들을 꾸짖기도 했으며 중국 팬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인물입니다. 이번 태국전 패배 이후에도 2030년 월드컵이라도 나가려면 최강희 감독을 영입하자는 말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강희 감독은 이런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으며 축협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중국 축구 팬들은 중국 연봉이면 한국 감독을 무조건 영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히딩크 같은 경우 연봉 50억 원에 중국의 올림픽팀 감독을 계약했고 그 전에 마르체로 리피 감독은 무려 300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중국 축구협회와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히딩크 감독 등 외국 감독이 과연 중국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국 네티즌은 히딩크 감독은 중국에 오래 머물지도 않는다. 연봉은 비싼데 성적은 안 좋다며 비평했습니다. 그러다가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팀은 박항서의 베트남에 2대0으로 패배해버렸습니다. 당시 박항서 감독은 히딩크 감독은 내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산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베트남이 압도했으며 중국 축구협회는 충격을 받아 히딩크를 경질했습니다. 당시 히딩크 감독은 중국 축구협회를 강하게 비난하는 등 중국 축구 체계를 싸잡아 비판했지만 중국 말도 나름의 일리는 있는 게 연봉이 20배는 싸다는 박항서 감독, 게다가 겨우 베트남에 패배했다며 이럴 바에야 박항서 감독을 데려오는 게 낫다는 의견이 중국 네티즌들에게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무조건 외국 감독이 답이 아니며 박항서 감독같이 바닥에서부터 실력을 올려줄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베트남에서 몇 억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박 감독의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중국 축구협회는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시진핑이 축구에 등을 돌리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으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축구 굴기를 포기하게 되면 중국 축협은 돈줄이 끊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축구협회는 최근 동남아 등지에서 박항서, 신태용, 김판곤 감독 등이 대활약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국 국가대표팀에 가장 인상 깊은 활약을 펼친 박항서 감독을 초빙하자는 말이 나온 것이죠. 매체는 중국 대표팀이 박항서 뒤를 쫓고 있으며 거액의 연봉을 준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중국 축협이 주기적으로 박 감독 측과 접촉하는 상황이고 박 감독은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축구 굴기에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고 축구협회 예산만으로 하기로 했고 새로운 신임 국대감독 연봉을 최대 200만 달러 약 24억 원을 상한으로 하는 정책을 전격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 가성비 성적을 잘 내고 있는 한국 감독들이 물망에 떠오르는 상황이죠. 박항서, 신태용, 김판공 감독은 동남아에서 활약하며 중국 대표팀도 꺾은 명장들인 대신에 연봉 200만 달러 선이라면 기존의 동남아에서 받던 연봉보다도 대폭 상승한 수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새로운 국대 감독에 한국 출신을 고려하고 있다는 루머는 계속 나옵니다. 중국 스포츠 매체 시나닷컴에서는 일찌감치 박항서 감독을 주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실제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중국을 이기고 일본에까지 비겼으니 증명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중국이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외국 감독을 써봤자 허탕이라는 비판도 많았고 이제 중국도 동남아 수준임을 인정하자며 박항서 감독같이 밑바닥을 아는 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중국 축구협회는 극도의 공포 분위기이며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국대 감독인 리태가 성적 부진으로 숙청을 당하면서 재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이는 심핑의 공들인 축구 굴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로 주어졌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중동 국가들의 실력이 평준화되었고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실력이 급상승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중국 축구협회는 48강에도 탈락하면 모두 경질이나 숙청당할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찾으며 그 가운데 최근 동남아 트렌드인 한국 감독 모시기로 전환할 가능성도 고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은 연일 한국에 대한 소식으로 뜨거운 모습인데요. 하지만 중국이 한국 감독을 원한다고 해서 다른 면까지 한국에 우호적일 리는 없습니다. 여전히 중국에서는 한국 역사에 대한 역사 왜곡 기사를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6.25 한국 전쟁이 미국의 침략에 맞서고 북한을 도우며 중국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항미 원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인들의 행동 하나로 중국의 역사 왜곡 주장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한국을 구해주신 참전용사분들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해외 기사에는 한국전을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게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한국전쟁 참전국 참전용사라면 누구든 의료 지원을 하겠다는 파격적인 프로젝트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해외인들은 이들이 누군지 궁금하기 시작하였고 이내 한국의 작은 기업 인프레시라는 것에 놀라워했는데요.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의 발전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젠 고령의 나이가 되어 아픈 곳이 많을 참전용사분들께 한국의 의료기술로 치료 및 수술 그리고 항공 숙박 모든 걸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꼭 연락해주세요. 한국인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내용에 많은 외신들이 감동했고 대대적인 기사 보도로 화답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 후원을 이어온 이 기업은 기적의 한국인들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라며 여러 차례 해외 기사에 보도되며 많은 신뢰를 얻었고 태극기, 역사를 담은 상품 등 한국의 디자인을 알리는 일도 꾸준히 해오며 극찬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좋은 기회를 통해 저희 채널에서 특별한 후원 상품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해당 티셔츠는 수익금의 일부가 참전용사분들에게 후원되는 상품으로 한국을 비롯해 해외 참전용사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문구를 비롯해 6.25 전쟁을 상징하는 0625 그리고 펄럭이는 태극기를 형상화한 라벨 디자인으로 특별함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구매한 즉시 매일 인프레시 공식 홈페이지 후원자 명단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프레시 기업의 이익보다는 후원에 앞장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개 참전국에 직접 제작한 선물을 보내고 생활고에 시달려 절도까지 한 국내 참전용사를 찾아가 생활비 선불 카드를 드리고 고령의 나이로 눈이 멀고 전쟁 중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를 위한 후원도 진행하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적자 속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며 모든 과정이 순탄하진 않지만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많은 한국인들 덕분에 다시 힘을 내어 가고 있다고 감사를 전하고도 있는데요. 저희 채널 또한 인프레시의 뜻깊은 행보에 동참하고 있으며 인프레시 트래블튜브 후원 패키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